수십억 달러 규모 경제의 중추가 단칸방에 산다면 어떨까요? 환경운동의 영웅들이 매일 손으로 쓰레기를 분류한다면요. 여기는 다라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이며 이곳 여성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조용한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세계 탐험은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투쟁, 회복력,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정신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라비에서의 삶, 여성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 다라비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로 여성의 하루는 주차 공간만 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칸방은 온 가족의 부엌이자 침실, 거실 역할을 합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고 편안함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상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벌써부터 불을 피워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깃기 위해 긴 거리를 걸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말이죠. 환경은 열악합니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은 길이자 하수구, 시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매일 이 길을 오가며 일터로 향합니다. 대부분은 좁은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재봉사, 도공, 음식 판매자, 재활용업자입니다. 조용히 다라비의 비공식 경제를 떠받치는 존재들이죠. 이 경제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단지 가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과밀 상태로 평균 1,500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은 공급이 불안정하고 위생 상태가 나바결핵이나 감염 같은 만성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병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과밀 상태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병을 치료합니다. 해가 지면 피로 대신 공포가 찾아옵니다. 희미한 가로등과 제대로 된 보안이 없는 거리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웃을 걷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괴롭힘과 폭행 사례는 빈번하지만 대부분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노인을 돌보며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없다면 다라비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경제를 일구다. 중심에 선 여성들. 다라비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다 보면 단순한 집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운영하는 작업장, 부엌, 작은 공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양철문과 천 커튼 뒤에 숨겨져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비공식 경제를 지탱합니다. 이 여성들은 사업 등록부에 이름이 없고 경제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활용, 가죽 제품, 섬유, 도자기, 음식 생산에 종사하며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노인을 돌보며 존엄 있는 미래를 위해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보자면 도시의 나머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다라비의 여성들은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종종 장갑이나 마스크 없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을 장시간 분류합니다. 더럽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뭄바이 거리와 매립지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도자기와 섬유는 세대를 이어온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 기법으로 점토 항아리, 주방용품, 수제 의류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회복력과 문화, 장인의 이야기를 담은 결과물입니다. 일부 제품은 지역 협동조합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일은 거주조차 힘든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높습니다. 미나 같은 여성은 평생의 기술을 마이크로 기업으로 발전시켜 이웃을 고용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진정한 역량 강화입니다. 법적 인정이나 고용 안정성은 없지만 이 여성들은 도시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혁신과 경제적 힘이 꼭 사무실이나 정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빈민가 한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밑바닥에서부터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땀, 한 그릇, 한 병씩 말이죠.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교육과 직업훈련. 다라비에서 교육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학교로 가는 길은 가난, 전통, 그리고 막대한 가사 책임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파라와 프라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무료이자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동교실과 야간 수업을 포함한 이 프로그램 덕분에 2025년까지 명 이상의 소녀들이 다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년간 학교를 떠나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직업훈련은 또 하나의 중요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재봉, 목공,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은 여성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500명 이상의 여성이 디지털 문해 교육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다라비를 넘어선 시장까지 고객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숨긴 혁명입니다. 여성이 도구를 갖추면 자신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함께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투쟁, 성불평등과 사회적 장벽.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바쁘게 오가고 삶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 보이는 다라비의 겉모습 뒤에는 더 조용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게 뿌리내린 사회적 장벽과 매일같이 벌이는 싸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소녀들이 어린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거나 정략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일찍 그만둡니다. 교육은 주어지더라도 소녀가 아닌 소년에게 허락된 사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홍보 프로그램이 2번 가구 이상에 도달하며 부모들이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자립을 지지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소녀들의 학업을 지속하게 하고 결혼을 미루며 직업을 갖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라비 여성 3명 중 1명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보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위생적이지 않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의료진의 감독 없이 집에서 출산을 합니다. 생리위생도 또 다른 조용한 위기입니다. 생리대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며 일부 소녀들은 단지 위생용품을 살 수 없어 매달 며칠씩 학교를 결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마이나마이라 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나서 2023년 한 해에만 1,0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저렴한 생리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 가정폭력도 존재합니다. 과밀한 가정에서는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 신체적 학대를 묵묵히 견디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역 여성 단체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4곳을 개설하고 소녀 교육과 성 존중을 알리는 지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단 1년 만에 소녀들의 학교 출석률을 30%나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다라비에서는 그것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학교에 남는 한 명의 소녀, 폭력에서 벗어나는 한 명의 여성, 평등을 선택하는 한 명의 부모,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연결의 힘, 연대와 문화적 정체성. 다라비는 공간, 위생, 정부 서비스의 부족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라비를 정의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살아가는 이 빽빽한 도시 정글 속에서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지원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누군가 배고프면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아이들을 번갈아 돌보며 갑작스러운 병이나 결혼식 같은 긴급 상황엔 돈을 모아 돕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매애는 진정한 안전망입니다. 2020년 홍수로 거리가 강으로 변하고 집들이 파괴되었을 때도 구호 활동을 주도한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대피소로 만들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수십 명을 먹이고 마른 옷과 약을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거의 없었지만 현지 여성들은 마스크를 만들고 격리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누구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돌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인도 전통이 뒤섞인 이곳에서 문화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다라비에는 타밀나두, 우타르 프라데시, 벵골, 구자라트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부한 정체성의 직무를 지켜내는 건 여성들입니다. 디왈리에는 기름등을 밝히고 달콤한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드에는 비리아니를 요리하고 새 옷을 바느질합니다. 가네샤 차투르티 기간엔 음악과 춤, 기도의식을 조직하여 골목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가 있고 그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특히 음식은 문화적 연결고리입니다. 비록 부엌은 작지만 그 공간은 창의성과 연결의 장소가 됩니다. 매콤한 커리, 부드러운 차파티, 찐 이들리, 달콤한 라수굴라는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간에도 함께 나눕니다. 음악과 춤도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집니다. 일을 하며 부르는 민요, 축제 중에 전통춤,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공간 속에서도 유산을 전승하는 수단이 됩니다. 콘크리트가 지배하고 편안함이 부족한 다라비에서 인간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연대와 문화적 기억을 통해 그들은 단지 가족을 잇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녹색 전사들, 뿌리부터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여성들. 쓰레기가 쌓이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다라비의 분비는 골목 사이에서 조용한 환경운동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부족함에 직면하며 그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빗물 수집입니다. 뭄바이의 장마철 동안 여성들은 양동이, 드럼통, 지붕 시스템을 이용해 빗물을 모아 저장합니다. 이렇게 모은 물은 요리, 청소, 그리고 소규모 정원 가꾸기에도 사용되어 건기 동안 수돗물이 자주 끊길 때 온 가족의 생존을 도와줍니다. 이들의 재활용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라비는 뭄바이 재활용 쓰레기의 약 80%를 처리하는데 그 대부분은 여성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그들은 버려진 플라스틱, 금속, 유리를 거의 맨손으로 분류합니다. 고도이고 보수가 적은 일이지만 이들의 노력은 수천 명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매립지 사용과 도시 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들은 5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정원은 각 지역 여성들이 운영하며 채소, 허브, 심지어 약초까지 재배합니다. 이 작은 녹지 공간은 신선한 식재료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회색빛 풍경에 색을 입히고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은 식물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가족들은 수확물을 나누며 이웃들은 지식을 교환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저탄소 교통수단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로 가득한 골목에서 자전거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인식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큽니다. 지속 가능성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목표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는 이들의 삶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쓰레기 분류부터 물 절약, 도시 정원까지 다라비의 여성들은 변화는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끈기, 배려, 협력 덕분에 이들은 단순히 기후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녹색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간 속에서 가장 넓은 마음이 살아갑니다. 이 여성들은 주목받고자 하지 않지만 그들의 강인함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